네, 저희 해외 주식 유니버스 종목을 10분 안으로 압축해서 소개해드리는 10분 해외 주식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 김성환 연구원과 ETF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그 선정하신 제목이 너무 감성적이에요. 최근에 그 계좌들을 보시고 이제 또 저희가 호가창을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수익률 표시가 빠지면 이제 비가 내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가 오면 아무래도 좀 감성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빠진 수익률들을 보고 있으면 이 약세장이 언제 끝날지 약간 다들 센티해지신 것 같아서 이런 그 센티한 감정을 담아서 남길 것들, 어쨌든 저희는 실리를 챙겨야 되니까요. 남길 것들과 떠나보내야 될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파란 비가 내리면서 이제 눈가를 촉촉하게 적시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기술주 ETF 선별 전략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10분 해외 주식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저희가 이 가치주를 좀 투자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환경이라는 거를 모두가 좀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성장주 또 뭐 기술 기업, IT 기업 이런 거에 또 매력을 떨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선별을 좀 해보자는 건데 먼저 그러면은 떠나보내 이부터 좀 솎아보죠.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2020년 3월이 이제 글로벌 증시 저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정도간 돈이 엄청나게 풀리는 과정에서 사실 실적이 없는 기업들이 그 저희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앗아갔었죠. 뭐 굉장히 다양한 테마에서 뭐 각종 테마에서 이제 돈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PSI 100배짜리 기업들도 있었고 뭐 이제 매출만큼 이제 손해를 보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 시세를 많이 분출을 했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지금 저희에게 지금 피해로 약간 되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실제 보시면 뭐 될 것 같아요. 주가도 그 이전 수준으로 정확하게 회귀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되게 많은 기업들이 새로 신규 상장이 됐고 뭐 많은 플레이어들이 출연을 했는데요. 그럼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공급된 기업들, 이제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는 투자할 만한 주식이 뭐 10개였다면 지금은 뭐 20개가 된 상황. 그렇다면 이거는 어쨌든 성장성을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쉐어가 약간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기업들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적인 산업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전자상거래업종, 이제 인력 쟁탈전이라던가 물류 관련해서 쟁탈전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 역시도 예전에는 뭐 아마존이 대표적인 플레이어였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니치마켓에 엄청나게 많은 플레이어가 새로 등장을 했었죠. 뭐 작은 공예품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직거래 뭐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등장했는데 다 경쟁 관계가 될 겁니다. 업황이 둔화가 되게 되면 그런 이유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 OTT 시장, 넷플릭스가 이제 기존에 주도하던 시장에서 뭐 디즈니도 들어오고 뭐 워너브로더스도 들어오고 파라마운트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 TV까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러면 저희가 결국에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많이 들어와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은 좀 걸러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경쟁 강도 심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이제 걸러내야 저희가 이제 떠나보내야 될 것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투자자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크 ETF가 이제 저희가 만약에 지금 계좌에 기술주를 꼭 남겨야 된다면 약간 이제 떠나보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크 ETF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아크에 지금 이제 로쿠라던가 텔라닥이라던가 코인베이스, 유니티 이런 종목들, 그다음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들어있습니다. 비중이 높죠, 그런 비중이 종목들이. 높은데 아크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펀더멘탈이 괜찮은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테슬라가 성장성은 우월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 뭐 수익성이나 현금 창출력 이런 측면에서 다른 빅테크보다는 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익을 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중장기적인 성장성만 보고 들어있는 기업들을 많은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운용되고 있는 방식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종목 비중을 확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기업들이 계속 실적 쇼크를 내고 계속적으로 이제 현금이 모자란 상태가 되고 더 빠지고 이런 악순환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교체 매매 전략과 그다음에 이제 현재 시장 상황이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크는 빠졌다고 살 수 있는 ETF가 아니고
차라리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네. 너무 비싸고 현금이 많이 나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숏을 치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그 전자가 이제 ARKK KK, 네. 이노베이션 ETF를 좀 피하라. 그리고 네. 숏을 친다는 거는 SARK라고 네. 그런 상품이 나와 있죠. 네. 그거를 그럼 투자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술주를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 SARK를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장을 약간 피해야 된다 하시면 네. 다른 ETF를 들고 계시면서 SARK를 보유하시는 게 시장 약간 이제 금 취약성이나 이런 점들을 되게 보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아이디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었던 되게 다양한 테마 ETF들 이런 것들도 조금 걸러질 필요가 있습니다. 테마 ETF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 용어도 팬데믹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썼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역대급의 테마성 ETF가 많이 쏟아져 네. 나왔잖아요. 어떤 테마들을 좀 피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많이 편입된 네. 테마 ETF들을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특히 거품이 굉장히 심했었고 실적을 못 내는데 수급이 되게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거품이 많이 났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단은 바이오텍이 될 것 같아요. 바이오텍 ETF, XBI라는 ETF가 중소형주 비중이 굉장히 큰 바이오텍 ETF인데 이거가 약간 좀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고 두 번째는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중소형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좀 피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가격이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온라인 그러니까 아이바이라는 IBUY라는 핀테크 기업들이 핀테크 많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네, 커머스 쪽.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FINX 이 핀테크 쪽도 최근에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경쟁 강도 심화 때문에 업황의 매출 성장은 유효하지만 플레이어들이 많아지고 비용이 늘어진 그런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네. 잠깐 이제 떠내 보내셔도 괜찮은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제 꿈을 먹고 살았던 기업들이 많이 들어있는 아크로 대표되는 그 ETF 그리고 중소형주의 테마성 ETF 네. 이런 것들을 떠나보낼 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남길 것들이라도 또 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기술주에서 그러면은 그래도 좀 남겨봐야 할 그런 섹터나 그런 네. ETF는 어떤 점에서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남겨야 되는 섹터들은 성장성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아먹을 수 있는 기업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기술의 성장이 지속된다?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성장한다는데 왜 네. 이렇게 뭐 주가도 빠지고 실적도 안 좋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가 기술주에 결국에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건 이게 결국 저희가 다시 석기 시대로 되돌아가진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기술이란 건 잘 되돌림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경쟁이 심화되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기업들이 이제 확고한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데다가 다른 플레이어들이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포지션에 있는 기업들은 보셔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런 하락장이 끝나고 왔을 때 다시 이제 그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가 재개될 수 있겠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은 가장 강력한 위치를 갖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엔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기업 중에 최근에 상장된 기업들이 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네요. 없습니다. 신규로 상장된 네. 기업이 있다라기보다는 각각의 네. 위치에서 다 공고하게 좀 네.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각각의 위치에서 굉장히 공고하게 다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뭐 예외적인 경우가 이제 뭐 인텔 같은 경우에 점유율을 뺏긴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파운드리 업계에서도 이제 좀 경쟁이 심화되는 네. 그런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된다 그런 게 아니라 개별적인 위치에서 이제 함부로 누가 회사의 지위나 이런 것들 빼앗아가기 어려운 그런 위치들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 기술의 혁신 된다, 이런 기술의 혁신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기업들은 그 수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삭스가 결국에는 이 하락장이 끝나고 났을 때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경제적 해자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딱 네. 바로 떠오르는 것이 빅테크 기업들일 것 같아요. 빅테크도 결국은 어떤 공고한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 빅테크 같은 경우도 잘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주로 빅테크라고 떠올리는 게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 세 가지 정도 기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는 네. 경쟁 강도가 심화되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가하고 있는 B2B 비즈니스라던가 클라우드
구글이 갖고 있는 검색 엔진이나 유튜브의 역량, 그다음에 뭐 애플이 갖고 있는 뭐 핸드셋 프리미엄 핸드셋 측면에서의 역량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어떤 세계 어떤 기업들이 이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침범할 수 있겠냐. 맞아요. 아마 그렇게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네. 경우에는 또 감성이라는 또 이 넘보지 못하는 그런 맞습니다. 요소가 네.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저희 애가 그 네이버로 검색 안 하고 유튜브로 네. 검색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숫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경제적 혜자들이 분명히 있고요. 빅테크 특히나 이제 QQQ가 아무래도 빅테크의 익스포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고점 대비 30% 빠지고 되게 이제 저희의 가슴을 아리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 빅테크들이 다수 포함된 QQQ도 우상향을 재개하지 않을까. 그러면 단기적인 시황은 기술주나 성장주한테 불리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시 저희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네. 남기고 이 하락장을 버텨야 되니까 그런 기업들은 남기시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사실은 하락장보다 더 힘든 게 상승할 때 내가 못 따라잡는 거더라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하락장이 단기적으로 끝났을 때 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기술주 중에서도 선별할 수 있는 ETF 오늘 떠나보낼 이와 남길 것들이라는 주제로 해봤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이 네. 구호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네. 10분의 주식 레고!